사주로 좋은 배우자 택하는 비법 진짜 사랑꾼 사주 vs 가짜 사랑꾼 사주 구별하는 법 인생 활용법 연예인 사주. 어차피 두 사람이 이혼위기에 놓인 마당에 두 사람 궁합에 이혼수가 있었다는 둥. 사실 별로 안 좋긴 하지만 현재 일어난 일들을 사주로 끼워 맞추기보단 일단 이런 개싸움이 나기 좋은 궁합을 설명하려고 한다. 결혼 후 와이프에게 꾸준히 사랑을 주는 사랑꾼들의 사주가 과연 사랑만으로 가득하냐? 그게 아니다. 그런 사주들 특징은 감성 어린 사주들이 아니라 의외로 스트레스 많고 무겁고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다. 즉 아내에게 보여주는 이벤트와 사랑 표현을 꾸준히 보일 수 있는 사주들은 정말 활활 타오르는 감정보단 지속적인 의무감과 스트레스를 감내하는 배기량. 겉과 속이 좀 다른 형태의 사주들이 가능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와이프 성질 받아주기 유리하다. 즉 자기 여자를 정서적인 교감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해야 될 재물로 생각해야 그게 가능하다. 그게 현실적으로 좋은 남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냐고? 그런 남자와 백년으로 하는 여자들은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 남자가 보여주는 대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형태의 사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남들은 부러워해도 본인에겐 큰 의미가 없어야 한다. 즉 사랑이 인생의 전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올해 이혼 위기에 놓인 연예인들이나 이혼한 연예인들을 보면 남자의 적극적 구애로 연애 결혼에 골인한 이들이 많은데 그런 남자한테 넘어가는 여자들은 사실 해프거나 쉬운 여자들도 아니다. 스캔들 횟수와 해픈 거 다르다. 그런 사랑꾼들과 결혼하는 이들 특징은 원래 남자한 좀 현실적이고 야무진 여자들은 남자들의 열정에 홀딱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랑 제일주의에 빠진 여자들은 현실을 좀 뒤로하고 그 감정만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본인보다 좀 못한 조건을 가진 남자들을 선택하거나 혹은 미래나 가망성만 보고 남자를 택한다. 그런 이들이 결혼한 뒤 남자가 변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면 지금처럼 개싸움이 일어난다. 안재현 사주를 봐라. 그 시기 구혜선 안 사랑했던 거 아니다. 구혜선 사주 봐라. 남자 쉽게 믿는 사주도 아니다. 배우 구혜선과 모델 안재현이 현재 이혼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구혜선은 21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다. 합의금 중에 기부금이란 결혼식 대신 기부한 모든 금액을 말하며 그것은 모두 구혜선의 비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은 돌려달라 말한 금액이다. 현재 안재현 씨가 사는 집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 또한 구혜선의 비용으로 한 것이고 가사노동도 100% 구혜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3만 원씩 3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이혼 합의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안재현의 입장을 반박했다. 또 정신과 치료를 하며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는 안재현의 말에 키우던 강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자 제가 먼저 우울증이 왔다. 내가 다니던 정신과에 남편을 소개시켜줘 다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츰 정신이 나아지자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에 취해 여성들과 통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제 귀로도 들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니 자제하라 충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될 뿐이었고 그들만의 긴밀한 대화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되고 말았다며 불화의 과정을 고백했다. 이에 앞서 안재현은 21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저의 개인사로 무리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 저는 구혜선님을 많이 사랑했고 존경하며 결혼했다. 저희 두 사람 다 공인이기에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랐다.
그래서 돌발적인 공개에도 침묵하고 감수하려 했다. 하지만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왜곡돼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데다. 어젯밤 주치 중 무셔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적었다. 안재현과 구혜선의 파경 논란은 18일 구혜선이 인스타그램에 두 사람 사이의 불화를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이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속사 입장과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구혜선의 입장이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구혜선이 안재현에게 소속사 대표와 함께 자신에 대한 욕을 나눈 것을 알게 돼 신뢰가 깨졌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돼 HB엔터테인먼트 문보미 대표의 이름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후 구혜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는 20일 구혜선의 주장에 더해 안재현이 주치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안재현은 이날도 침묵을 유지했지만 21일 구혜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구혜선이 다시 재반박에 나서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 안재현 하는 짓이 얼마나 가관이었으면 곧바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겠냐. 그것도 여자로서 드러내기 힘든 엄청난 부분을. 안재현 이 인간은 단순 무식한 게 컨셉이 아니었어. 죽자고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에게 어쩌면 저렇게 저렴한 꼭지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그야말로 어이없음에 극치고 충격이다. 2. 진짜 너무 안타깝다. 구혜선 저 말 듣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나이가 꽤 있음에도 아직도 공주님처럼 예쁘고 청순한 사람이 남자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꼴. 옆 사람들이 잘 보살펴줘야 할 듯. 지금 글 올린 거 보면 최악의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저건. 진짜 그냥 다 내려놓은 거임 저 글만 읽었는데도 너무 마음 아프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3. 뭘 구혜선 보고 그만하래. 안재현이 해명문 올라올 땐 중립 어쩌고 거리면서 응원하더니 구혜선이 바로 반박하니깐 갑자기 니들끼리 해결해라 그만해라. 이응지은 릴 한해 키읔키읔 남자가 벼슬이라고. 한국 남자는 역시 살기 참 편하다. 4. 안재현 수준하 정준영 끼리끼리. 그나물 에그밥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님 옛말 틀린 게 하나 없음 소름. 5. 안재현 넌 이미 정준영이랑 친구라는 거에서부터 어떻게 했을지가 짐작이 간다. 이래서 정준영 친구라는 사람도 방송에서 정준영이랑 친하다는 사람들은 다 걸러야 한다고 한 말이 이 사건을 보면 증명해주네. 6. 안재현 같은 쓰레기가 내 남편이었으면 난 차라리 형법상 죄 짓고 깜빵 간다. 사랑꾼 이미지로 돈 벌게 해줘. 결혼식 대신에 기부한다고. 신서유기에서 온갖 자랑하더니 기부금 1억도 사실은 구혜선이 다 냈지. 구혜선의 집도 해와 가사일도 100% 다 해. 수도권에 아파트 살 동안 지부 모집에 에어컨도 안 달아주는 놈 대신에 시댁의 가전제품 세트로 내조까지 해주는데도 섹시한 가슴 찾으면서 권태기 남편 유튜브 보란 듯이 틀어놓고 모욕감 주고 오피스텔 별거로 술 처먹고 기집질하는 놈? 3년간 수치심에 자존감 바닥치게 한 놈을 나 같음 내 인생 망친 놈 족치는데 별다라도 후회 안 함. 7. 안재현은 이틀에 걸쳐서 내놓은 입장문 구혜선 씨는 1시간도 안 돼서 뚝딱 내놓는 거 보면 누가 꾸며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8. 그냥 다 떠나서 본인 와이프한테 섹시하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다. 젖꼭지가 섹시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상처 준 부분에서
인격적으로도 지능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싶음. 솔직히 구혜선 멘탈이 가장 걱정됨. 트라우마 장난 아닐 듯. 사람에 대한 신뢰도 바닥일 듯한데. 솔직히 여배우가 이 정도 까발린 거면 여배우 생명 걸고 쓰는 거다. 거짓을 쓰는 걸까? 난 군임 응원한다. 10. 생일날 밖에서 생일 파티하고 왔다는 거부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을지 상상이 간다. 최초안의 부부로서 예의도 없었네. 정준영 친구라길래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구혜선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였구만. 정준영 친구면 똑같겠지. 다음은 안재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식 입장 전문. 안재현입니다. 저의 개인사로 무리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구혜선님을 많이 사랑했고 존경하며 결혼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공인이기에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공개에도 침묵하고 감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왜곡되어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데다 어젯밤 조치 중 무샤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서로가 좋아서 시작한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이를 좁혀가는 게 좀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저희는 합의하에 별거를 결정. 5마리 동물들과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대화 끝에 7월 30일 구혜선님과의 이혼을 합의했습니다. 저는 구혜선님이 계산하여 정한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구혜선님이 제시한 내역서에는 가사일에 대한 일당, 결혼 당시 그녀가 기부했던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저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했던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구혜선님은 처음 합의했던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저도 소속사에 이혼 사실을 알렸고 8월 8일 대표님 미팅이 있었고 이혼에 대한 만료 시기 등의 설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8월 9일 밤 그녀는 별거 중 제가 혼자 지내고 있던 오피스텔의 수위 아저씨께 키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후 스페어 키를 받아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무단 침입이 아니라 와이프라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며 제 핸드폰을 뒤지며 녹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고 있던 저는 이런 행동이 너무 갑작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제 핸드폰 문자를 보던 중 대표님이 두 사람 미팅 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부분을 물어보셨고 집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권리도 없고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그에 대한 답을 한 문자입니다.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는 일이라 생각했고 이혼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그 며칠 후 그녀가 바로 이혼을 원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합의서와 언론 배포글을 보내왔고 법원에 28일 신청 예정이니 변호사를 선임하라 했습니다.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출도 받아야 했고 집도 팔아야 했고 저는 모든 일을 회사에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저희 개인의 일에 개입하기 위함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있는 소속 배우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1년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긴 대화 끝에 서로가 합의한 것을 왜곡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계속 본인의 왜곡된 진실만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면서 더더욱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희의 개인사 때문에 피해를 본 회사, 방송 당일 피해를 입으신 미우새 관계자분들, 제 드라마 현장 관계자분들께 죽을 만큼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면서 상처를 분명 받고 있을 와이프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기는 힘듭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저의 개인사를 잘 정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인 만큼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구혜선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구혜선입니다. 안재현 씨가 남긴 글을 보고 저 또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합의금 중에 기부금이란 결혼식 대신 기부한 모든 금액을 말하며 그것은 모두 구혜선의 비용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반은 돌려달라 말한 금액이고요. 현재 안재현 씨가 사는 집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 또한 구혜선의 비용으로 한 것이고 가사노동도 100% 구혜선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 3만원씩 3년의 노동비를 받은 것이지 이혼 합의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키우던 강아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자 제가 먼저 우울증이 와서 제가 다니던 정신과에 남편을 소개시켜줘 다니게 했습니다. 차츰 정신이 나아지자 남편은 술을 좋아했고 술에 취해 여성들과 통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제 귀로도 들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니 자제하라 충고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잦은 싸움의 원인이 될 뿐이었고 그들만의 긴밀한 대화는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생일날 소고기, 묵고기 먹고 싶다 하여 새벽부터 준비해 끌어놓았는데 한두 숟갈 뜨고는 모두 남기고 밖으로 나가 외부 사람들과 생일 파티를 하는 남편을 보며 저 사람 정말 마음이 멀리도 떠났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여 저는 아직 어머니 집에 에어컨도 없다시길래 달아드리고 세탁기도 냉장고도 놓아드렸습니다. 물론 그날도 다투었습니다. 별거 중인 오피스텔은 별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연기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의 말을 존중해 제 허락함에 얻은 공간이었으니 제게도 저곳을 찾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집을 달라고 말했던 건 별거 중이 아닐 때부터도 이미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고 이렇게 나 혼자 살 거라면 나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혼해주면 용인집을 주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이혼 노래 불러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물으면 섹시하지 않다고 말했고 섹시하지 않은 젖꼭지를 가지고 있어서 꼭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해온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도 권태기가 온 남성들이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방송을 크게 틀어놓다 잠이 들기도 하고 저는 집에 사는 유령이었습니다. 한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은 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